안녕하세요, 그렉입니다. 제가 한 달 남짓 카메라 A7M4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리뷰를 간략하게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보려고 촬영 중에 있습니다. 3달 남짓 저는 A7M4로 업그레이드해서 처음에도 굉장히 놀랬지만 쓰면서도 만족감이 되게 큰 제품이에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좋다고 누구나 다 말하겠지만 왜 마음에 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저도 이제 반대 입장에서 누군가의 리뷰를 보고 제품을 판단하고 제품을 검색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A7M4가 궁금해서 제품을 알아보면 대부분이 말하는 게 스펙이나 이 제품이 성능들에 대해서 당연히 말을 하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었고, 오로지 유튜버로서 이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나를 찍어줄 때의 카메라의 성능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로 리뷰하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도 빼버리고 이 앞에 렌즈도 굳이 35mm 렌즈로 바꾸면서까지도 사진에 대한 열정적인 취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찍고 있는 사진기로서의 이 제품도 굉장히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으로 무언가 내가 다른 대상을 찍어주는 용도로 봤을 때 내가 이 기계를 다루는 포지션은 이 상태가 되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대부분의 리뷰를 검색해보면 주로 이 상태로 영상을 찍는 위주로 이 카메라가 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평소에도 저는 조금 그 부분이 불편했고, 이 상태의 리뷰를 감안해서 셀프 브이로그 포지션이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 포지션에 궁금한 점들을 풀어가면서 리뷰를 검색을 해보고 제품을 구매를 해서 그 부분이 불편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그 세 가지 포지션, 셀프 브이로그로의 카메라의 성능,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을 찍는 포지션에서의 이 카메라의 성능, 마지막으로는 내가 카메라를 가지고 무언가 대상을 찍는 동영상의 성능에 대해서 이 카메라를 한 달 동안 쓰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셀프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20mm G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이 렌즈를 사용하면 광각이기 때문에 내가 셀프로 이 카메라를 조작하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은 포지션을 갖춰주는 렌즈예요. 그래서 이 렌즈를 조합해서 셀프 브이로그를 찍는데, 브이로그를 찍을 때에는 진짜 여러 상황에서,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석적인 기준이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오토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토 모드로 놓고 찍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오토 모드가 아니라 매뉴얼 모드지만 여러 가지 오토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오토 포커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카메라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오토 포커스는 A7M3를 기준으로 저는 끝났다고 봐요. 거의 A7M3만 돼도 포커스에 그다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셀프로 브이로그를 찍을 때 웬만하면 포커스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A7M3에서보다 A7M4로 넘어오면서 포커스가 훨씬 더 부드럽고 빠르고 자연스럽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잘 잡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피드적으로 체감이 왔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포커스 브리딩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포커스를 앞뒤로 다를 때마다 이 카메라 렌즈가 안에서 구동을 하면서 워블링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는 여태까지 워블링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그게 워블링이 아니라 브리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리딩이라는 현상은 당연히 렌즈에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잡아줍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가까운 거를 잡으면서 이렇게 먼 거를 잡을 때 뒤에 배경도 살짝은 줌인 줌아웃이 돼요. 그래서 화면이 약간은 어지럽거나 그런 상황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닥쳤을 때 그 현상이 분명히 일어나면서도 보여지고자 하는 대상은 크게 줌인 줌아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경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증상이 조금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이 A7M4에서 줌인 줌아웃 되는 브리딩 현상을 잡아주는 기능이 카메라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을 켜게 되면 굉장히 단정해집니다. 그 부분이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브리딩을 잡아주지만 살짝은 크롭이 돼요. 그게 화각으로 치면 한 1mm 정도 이 끝에 맨 끝에 살짝은 크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각에서 한 1, 2mm 정도 손해는 보지만 그 브리딩 현상이 없어진 거를 경험하면은 그 1, 2mm 손해는 저는 뭐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영상을 찍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브리딩을 잡아주는 기능이 이 카메라에 내장이 돼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그 브리딩을 잡아주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렌즈는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도 저는 20G를 쓰고 있는데 이 렌즈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되게 영상을 찍는 하나의 유저로서 굉장히 만족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열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굳이 카메라를 알아볼 때는 엄청 테스트고 뭐고 동영상도 엄청 찾아보지만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할 때에는 고장이 느껴지기 전에는 그냥 막 사용을 합니다. 내가 검토해본 토대로 실제 사용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발열 이슈나 이런 오버히팅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뭐 카메라 자체는 아주 작동을 잘 합니다. 특히 겨울이기도 해서 그런지 뭐 발열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게끔 기계는 아무 무리 없이 작동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셀프 브이로그를 찍을 때 핸드헬드를 웬만하면 찍지 않습니다. 이게 심도가 높고 워낙 표현이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핸드헬드로 잡고 부드럽게 영상을 찍어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래에서 위로 받쳐주는 거고 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딱 정확하게 잡고 있는다고 쳐도 손떨방의 기능이 돼도 고프로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앵글에서는 그 조금이 미세함의 숨결 같은 떨림도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삼각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셀프 브이로그를 찍거든요. 그렇게 핸드헬드는 좋아하지 않고 셀프 브이로그를 삼각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나를 촬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저는 주로 설정이 S로그3를 또 쓰지 않아요. S로그3가 색을 나중에 입힐 때는 정말 좋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외주 작업을 하거나 뭔가 가끔 이렇게 돈을 받고 촬영을 할 때에는 S로그3로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S로그3를 찍어볼 때 저희 느낌은 어떠냐 하면 이게 채도가 많이 빠져서 촬영이 되다 보니까 구도나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촬영을 하지만 실제로 촬영하는 당시에는 그냥 구도에 흑백에서 약간 색이 묻어나온 정도만 촬영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지고 와서 색 보정이나 뭔가 다른 툴을 써서 러시나 여러 가지들을 그 영상에 입혀서 이쁜 색깔을 찾아가는 건데 실제로 브이로그에다가 S로그로 찍어서 집에 가지고 와서 가장 이쁜 색깔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찍으면 저처럼 하등 브이로그의 구독자 수 보면은 정말 현타 옵니다. 그렇게 진짜 고이 만들어 영상 이번에 S로그 써서 진짜 럿도 넣고 막 색감 보정해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했는데 그렇게 공들여서 영상을 올려놔 봤자 정말 현타 옵니다. 현타 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대신에 시내4로 많이 찍습니다. 이제 일상이나 이런 스냅이나 지금처럼 리뷰 영상을 찍을 때는 시내4에 감마값하고 옐로우를 약간 빼놓는 정도로 촬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영상이나 워크플로우를
촬영할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소개하는 쪽으로 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하고, 아무튼 시내 4 기준으로 좀 촬영을 많이 해요. 그게 영상을 찍어 놓으면 어느 정도 퀄리티도 좀 나쁘지 않으면서 어쩔 때는 굳이 색감을 많이 안 넣어도 영상을 촬영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값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내4로 많이 찍는데, 요번에 소니에서 이 카메라에다가 픽처 프로파일을 하나 더 넣어준 게 S 시네마틱이라고 있거든요. 맞나? 요번에 S 시네톤이라고 넣어줬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소니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 보면 뭐 나쁘지 않은데 캐논하고 보면은 약간은 차갑게 나오거든요. 이건 제 주관적인 건데, 소니 카메라를 쓰면 약간 차갑게 나온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캐논 카메라는 조금 더 밝고 화사한 느낌이나 약간은 조금 채도가 진한 듯한데 더 깨끗하고 색에 대한 표현이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캐논 카메라 없이 소니 카메라만 놓으면 되게 화질의 보정이 없으면 채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상이 차갑다고 많이 느껴서 분위기 있는 영상에 소니 카메라를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S 시네톤이라는 픽처 프로파일을 써보면서 느낀 거는, 와, 소니가 색감이 진짜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캐논 못지않게 화사하고, 약간 형상화해서 표현하자면 굉장히 봄에 꽃밭에 가가지고 화사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그 영상 소스를 굳이 거의 손을 안 대고 그냥 써도 굉장히 뽀샤시한 느낌으로 영상을 포토샵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영상이 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개인만의 픽처 프로파일이 또 필요하고, A7M3 때 S 시네 4에 제가 생각하는 럿을 조금 간단하게 첨가하면은 제가 원하는 색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톤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톤이었어요. 저도 언젠가 제가 가지고 있는 시네 4 세팅을 버리고 S 시네 톤은 어떨까? 라고 생각하면서 급한 마음에 한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색감이 제가 설정한 색감은 조금은 나에 맞는 취저의 색감이고, 와, 이거 되게 색감이 좋다, 되게 화사하다라고 굉장히 놀라면서 한번 촬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깊게 들어왔지만 제가 느낀 바대로 그대로 뇌에 있는 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이 정도로 어찌어찌 셀프 브이로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설정으로 놓고 쓰는데 좋더라고요. 셀프 브이로그를 찍을 때 두 번째로 좋았었던 거는, 솔직히 셀프 브이로그는 생각보다 굉장히 바빠요. 어떤 부분이 바쁘냐 하면, 세팅을 해놓고 내가 반대로 와가지고 이 카메라 앞에 서서 조작을 해야 되고, 뭔가 실수로 조작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다시 카메라 뒤로 가서 이 설정을 만지고 다시 와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처음에는 두서가 없어요. 그럴 때 도움이 됐었던 게 이 회전식 LCD, 내가 그 설정을 보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A7M3는 아예 이렇게 나를 셀카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셀카로 볼 수가 있을 뿐더러 화면이 터치가 되고, 이 LCD가 드디어 더 선명하고 더 모니터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봤자 솔직히 눈으로 피드가 안 되고 내 체감으로 피드가 안 되면 업그레이드가 된 거를 잘 못 느끼니까 저는 조금 아쉬워하는 편이거든요. 피드적으로 내 몸의 차이를 느껴야지만 만족도가 크고, 그렇지 못하면 조금은 실망을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모니터는 요번에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이 조그만 LCD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그냥 업그레이드 된 대로 이해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업그레이드 된 게 눈으로 체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리뷰를 할 때 이 LCD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고, 심지어 즉각적으로 터치로 작동을 하니까 메뉴를 조작하거나 화면을 들여다볼 때 굉장히 편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위블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촬영을 하면서 뭔가 잘못 찍히고 있다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짜 엄청 갸꿀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얘기할 부분은 이 카메라의 사진기로서의 기능인데, 저는 스냅으로 들고 나갈 때거나 무언가 대상을 찍는 이렇게 사진기로서 이 카메라를 보는 입장에서는 제 손에는 굉장히 완성에 가까웠어요. 물론 더 고화소도 있고 더 중형 바디도 있고 더 좋은 바디도 있지만, 사진은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요새는 대부분 기록을 하는 매체가 영상으로 많이 되어 있고, 사진은 이제는 조금은 도태되어 있고 뭔가 매니악한 사람들만 치부하는 그런 쪽으로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쉽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뭔가 적극성이 조금은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반대로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은 사진에 대해서 진짜 많이 매달리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매일같이 정말 작품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내가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을 때에는 꼭 카메라로서 하나쯤 들고 다니기에 굉장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좋냐면, 일단은 저는 사진을 찍을 때 최대한 색에 대한 왜곡이 없이 찍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 부분은 조금 철학적인 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진을 찍고 나서 그 사진을 보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갈리거든요. 지금도 사진 씬에서는 토론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으로 소장을 할 때에는 그냥 그 사진에 대한 라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찍은 사진을 남한테 보여주는 자리에는 조금을 보정을 해서 그 느꼈던 순간에 대한 걸 좀 더 극대화하는 정도까지는, 살짝의 미묘한 색감이나 크롭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이 있지만 거기까지만 각설하고, 조금 더 사진에 대한 리뷰를 해보자면, 다이얼이 하나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화이트 밸런스가 메뉴로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내 엄지손가락 안에서 바로 이 다이얼을 조정함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이 1차적으로 사진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만족을 많이 했고, 두 번째는 다이얼이나 이런 버튼들의 피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피드가 다 확실해요. 그래서 누르는데 맛이 있어요. 좋은 기계를 다룬다 아니면 좋은 컨트롤러를 쓴다는 손가락에 대한 피드가 바로 오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일이 즐거워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기계를 보지 않고 주로 이런 포즈로 사진을 찍으면서 이 손가락으로 보지 않고 눌러가면서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는 그 상황이 굉장히 즐거워질 수가 있었어요. 이게 2400만 화소에서 3300만 화소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저는 2400만 화소, 3300만 화소하고 정말 1000만 화소하고 실제로 SNS에 올리거나 뭔가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차이를 많이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2400이나 3400이나 이 전 버전 A7M3도 그렇고, 심지어 A7 옛날 거 원 있잖아요. 그것도 사진은 조절해서 찍으면 다 잘 나옵니다. 진짜 내가 어딘가 사진 찍으러 다닐 때 이 카메라들을 들고 다니면요, 어떤 카메라로도 다 잘 나와요. 꼭 33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사진이 더 잘 나온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빛이 있다면은, 그리고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카메라로라도 사진을 찍는다는 거에 대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사진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단지 33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더 잘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라이트한 유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막 엄청난 결과물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고, 그냥 준수하게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된 부분을 이미 기존에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느끼기에는 업그레이드 된 거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형적인 디자인으로는 그럴 때 조금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보시게 되면은 그립이 있는 데가 약간은 이렇게 더 두꺼워졌거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파지를 할 때 정말로 남자 손에는 진짜 묵직할 정도로 파지력이 좋아요. 카메라가 물론 크고 헤비해지면 좋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 됨으로 인해서
미러리스로 오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었었거든요. 카메라의 그립이 좀 부족하다는 게. 근데 이거는 그 부분을 되게 충족스럽게 만족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이렇게 잡을 때 차지할 때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냅 영상 쪽인데, 저는 스냅 영상도 이 35mm 렌즈로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자꾸 휴대가 편하고 단정하고 뭔가 대상을 찍을 때 쾌적함과 강화감도 동시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화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35mm 렌즈로 스냅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제품에서 제일 많이 기대했었던 422 10비트 촬영물이 이 카메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도 많이 했고 실제로 써보니까 이게 정말로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건 사실이고 눈으로 보이는 피드도 명확하게 있고, 예를 들어서 색에 대한 포괄성이 워낙 넓기 때문에 눈을 속일 정도로 그 표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눈의 근사치까지 왔다. 정말로 내가 본 색깔 그대로 이 카메라 안에서 구현해 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실제로 쓰고 결과물을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만족을 했습니다. 뭔가 후보정을 할 때 이 색을 입히는 과정이 굉장히 잘 먹어요. 그냥 자기가 영상에서 가지고 있는 원소스가 워낙 색에 대한 데이터가 풍부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입히는 작업에 있어서 전혀 무리함이 없이 언제든지 쉽게 입혀집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422 10비트는 놀라웠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22 10비트를 지금 당장은 쓰지를 않아요. 그 부분은 이따가 단점을 말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스냅 촬영을 할 때 두 번째로 느꼈던 점은 야간 저조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A7M3에서 주간 영상에서의 결과물하고 야간 영상의 결과물하고 그 성질이 약간은 달랐어요. 야간에는 조금 더 칼같이 좀 더 차가우면서도 일단은 빛이 많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찍히는데 최대한 주력으로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는 조금 깔끔한 이미지로 찍히게끔 제가 세팅을 해서 쓰고 있었고, 주간에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시내 포로 조금은 현실적인 색감으로 찍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이 두 가지 성질이 진짜 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과정에 있어서 이질감을 약간 러파일이나 저만이 조금의 노하우적인 세팅을 가지고 그 두 부분을 자연스럽게 맞추는데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7M4로 오면서 몇 가지 영상의 결과물을 조합을 해봤는데 이게 묘하게 거칠다 그래야 되나? 이게 표현할 뭔가 좋은 방법이 없네. 날카로움은 조금 빠지고 야간의 신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주간은 반대로 선예도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지면서도 굉장히 시네마틱한 느낌으로 약간 옐로우가 더 들어갔다고 그래야 되나? 색감이 바뀌었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은 바뀌었거든요. 뭔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상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건 옐로우가 조금은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마젠타가 끼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색감이나 그 영상미가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 얻어 걸린 건가? 아무튼 원하는 색감의 성질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화면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주간 영상미도 살아있고 야간 영상미에서도 뭔가 날카로운 부분이 빠지고 제가 원하는 야간의 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믹스하는데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영상을 찍어 놓고 거의 보정을 안 하다시피 해도 결과가 좋아요. 심심해졌어요, 진짜. 뭔가 전에는 셀프 브이로그 찍으면 조금은 색감을 좀 바꿔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채도를 높여서 조금 분위기를 바꾸고 이 부분은 조금 채도를 빼서 조금은 거칠게 표현하고 뭐 감막감 높이고 블랙을 좀 올려서 약간 흐리게 해서 전체적으로 앵글이 안 맞은 거에 대해서 보정을 좀 하고 막 이런 작업이 영상을 손대는 작업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A7M4로 바꾸면서는 그 작업이 거의 없어졌어요. 한 번도 안 했나? 아무튼 진짜 그 작업이 확 줄었습니다.
결과물을 얻고자 할 때 정말 간편해질 수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영상을 찍고 나서 후보정이 이 전 카메라까지는 조금은 필요하고, 물론 그 부분에서 따라오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필요에 의해서 후보정을 했다고 치면 이 M4로 찍은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후보정이 없이 제가 원하는 성격적인 그런 영상미하고는 아주 잘 맞아서 촬영을 한 다음에 과정들이 굉장히 즐거워지고 정말로 심플해지고 정말로 쉬워지게끔 해주는 카메라가 이 카메라였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셀프 브이로그를 찍을 때, 그리고 내가 사진기로서 이 카메라를 찍을 때,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 뭔가 다른 대상을 영상으로 찍을 때의 세 가지 느낌으로 이 카메라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쓰면서 단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선 정확하게 단점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전 버전의 A7M3하고 배터리 규격이 똑같거든요. A7M3 배터리가 촬영 환경 안에서는 꽤 오래가는 배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쓰면서 배터리 러닝타임에 대해서 아쉽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딱 알맞게 정말로 괜찮은 정도로, 아니면 카메라의 러닝타임이 내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나은 정도로 구동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A7M3 규격의 배터리를 A7M4에다가 넣으니까 전체적인 하드웨어의 스펙이 올라갔고 LCD도 더 밝아지고 뭔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카메라의 스펙이 올라가니까 배터리 타임이 빨리 다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좀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놓고 써보고 좀 놀랬었던 건데, 이건 단점이라기보다 이 스펙이 좋아져서 단점이 생겨버린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422 10비트가 되잖아요. 주로 저는 영상을 찍을 때 4K 30프레임으로 찍거든요. 그래서 4K 30프레임으로 영상을 찍는데 422 10비트에 4K 30프레임으로 영상을 찍으니까 제가 사용하는 워크플로우 안에서 맥북 프로를 쓰고 있고 제법 느리지 않은 스펙을 가지고 영상을 작업하는 데 쓰고 있는데, 그 노트북으로 422 10비트에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해 놓은 결과물을 볼 때 영상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기껏 카메라도 좋은 걸로 맞추고 컴퓨터도 좋은 스펙으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 영상이 밀리니까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돌파구가 없나? 노트북을 바꾸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해봤죠. 그런데 뭔가 그러기에는 좀 아쉬운 거예요. 진정하고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록시를 추출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파이널 컷으로 작업을 하는데 프록시 파일을 한번 컨버팅 해줘서 이 422 10비트 영상은 소스로만 가지고 있고 하나의 작은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작업을 다 하고 그걸 다시 출력을 할 때에는 이 원본 소스를 나누고 커트 편집 색감 자막 기타 등등 영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작업을 해놓고 그 데이터를 다시 이 원본에 있던 걸 가지고 와서 씌워서 출력을 할 때에만 이 원본 영상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할 때는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귀찮잖아요, 솔직히. 내 셀프 브이로그라고는 해도 그냥 일상이나 스냅을 찍을 때 422 8비트하고 10비트는 별 차이를 못 느끼더라고요.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422 8비트로 일상 브이로그나 기타 등등 이런 리뷰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다들 이런 것들을 브이로그로 찍거나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에는 422 10비트로 아쉽게도 촬영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안에서 크게 변화를 주기 싫었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4K 30프레임 촬영을 많이 해요. 그리고 60프레임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가끔 쓰긴 쓰는데 거의 안 써요, 솔직히. 그건 그냥 부가적으로 장난스럽게 찍거나 조금은 그런 슬로우나 퀵샷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거는 그냥 사양에 나와 있다 생각만 하고 잠시 아주 가끔 쓰기는 하는데
대부분 제가 촬영하는 기준 안에서는 저는 현실적인 러닝타임도 좋아하기 때문에 타임레스, 퀵샷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액션캠으로 좀 많이 찍고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은 액션캠으로 많이 소화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는 그다지 있구나 정도? 한 10번 촬영 나가면 한 번 정도 쓰나? 그 정도? 그냥 슬로우 앤 킥으로 가끔 찍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크롭이 된다던가 아쉽다던가 이런 건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다지 언급할 정도로 거의 목매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두둘 10비트를 촬영을 당장을 하지는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하나의 방법이 더 있었던 게 아이패드 프로 이 12.9인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M1 버전인데 그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M1에서 422 10비트 4K 30프레임이 되게 무난하게 작업이 돼요. 자르고 붙이고 막 자막을 넣고 넛을 넣어도 플레이가 가능하게끔 되게 쾌적하게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넣어서도 영상을 작업한 적도 있지만 그 모든 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활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422 10비트로 촬영하는 게 조금은 지금 당장은 원활하게 뭔가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꾸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카메라 쪽 리뷰하는 시간에는 이 카메라를 쓰면서 주변 기기로 무엇을 쓰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영상은 이렇게 한 달 동안 쓴 제가 A7M3를 쓰면서 제가 보고 싶었던 기준에서의 세 가지 활용점에 대해서 수다스럽게 영상을 찍어봤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든 거에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낄 것 같고 좋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응원의 메시지 하나 정도는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움의 목소리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더 뿌듯하고 재미있게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즐겁게 다음에 또 좋은 소스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